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연말이라 그런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닥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러한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1월 달에는 코스닥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산타 랠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연기금 무려 삼성전자를 10조 원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산 종목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중단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오늘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안 좋았는데 과연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는 코스닥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진짜로 12월이 끝나가네요. 자, 기름들 남은 12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또 깔끔한 순두부찌개처럼 경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랠리에 웃은 미국 증시 S&P 500 사상 최고.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영향 속에서도 연말 쇼핑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그리고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른 현상을 말하는 산타 랠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 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새해 첫 2거래일 이렇게 딱 일주일 동안 주가가 오른 현상을 산타 랠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린이 분들도 산타 랠리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제로도 이 산타 랠리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75%에 가까운 확률로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와중에 미국장이 첫날에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산타 랠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완벽하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알약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어제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약처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이러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긴 했지만 대부분 경미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의 도입이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여건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현재 이렇게 승인된 치료제는 딱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국제 경쟁을 뚫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숙제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날 국내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9로 지난달 107.9보다 3.7%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낙관적이고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체감 경기가 나빠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낮아졌으니까 체감 경기가 나빠졌음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강화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이며 그리고 플러스 생활 형편 지수도 소폭 하락한 점을 보자면 물가가 상승한 영향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확진자가 거리두기 영향인지 소폭 하락을 했던데 빠르게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서 다시 100명 단위로 쭉쭉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서학 기미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최고의 빅테크 주식은 바로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연간 상승률이 70% 육박. 자, 올해 미국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빅테크 가운데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알파벳은 올해 들어서 무려 68%나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야, 국장 진짜 하기 싫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68%나 급등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 것도 미국에서도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승은 매년 있던 게 아니라 지난 2009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빅테크 기업 중에서 2등으로 많이 오른 기업이 뭔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51%로 2위 올랐고 애플이 33%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죠. 23%, 그리고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네요. 5% 각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업이죠. 테슬라. 테슬라는 지금까지 51%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교해도 알파벳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알파벳은 매출의 대부분에 구글의 광고에 의존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강한 회복력과 인플레이션에 잘 견디는 힘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광고에 의존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스냅 등 경쟁사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못 올랐나 봤더니 애플의 iOS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으로 페이스북과 스냅 이런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걸 가지고 있죠. 자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마도 기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유튜브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미국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셜미디어라고 CNBC는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리분들과 저 기리씨 이렇게 만나는 것도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정말 흥미로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하락 이후 이듬해 더 강한 코스닥 1월 효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월 효과가 뭔가 봤더니 바로 1월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랠리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 보니 코스닥의 1월 평균 등락률은 2.1%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마다 코스닥은 2.1%씩 상승을 했다,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옆에 6.2% 상승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게 무엇인가? 직전에 하반기에 하락을 했던 코스닥은 그 다음에 1월에는 평균 6.2%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 현재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1월에는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은 하반기 하락 이후 맞이하는 다음에 1월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1월 효과는 뚜렷한 이유 없이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한데요.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연 배당 수익률은 퀀티와이즈 기준 2.1%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를 전부 다 샀다면 2%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원래는 연 배당 수익률이 1점 후반으로 1%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었으나 최근 들어 코스피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추정 배당률은 2%를 상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배당락일 보통 배당 수치 이후 전략적 매도 양상에 따라 코스피 시가지수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 코스피 출발이겠죠, 전일 대비 하락 출발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2010년 이후로 보자면 0.3% 수준으로 하락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거의 2%를 받는데 내일 당장 빠지는 거는 0.3%밖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건 그거는 조금은 나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종목마다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내일 출발은 몇 프로에서 출발할지 그 부분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코스닥은 오히려 배당락일에 항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로 배당락일 12번 중 하락한 해가 단 한 차례도 없고 평균 상승률은 무려 1.8%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이 기사의 타이틀이었죠. 직전에 하반기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에는 1월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보자면은 코스피의 평균 1월 등락률은 0.9%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2.1%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직전에 하락했던 시기에 1월 효과 역시 코스피는 3.6%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무려 6.2%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랑 그리고 1월 달에 주식을 매도한다면은 늦게 매도하면은 늦게 매도할수록 조금은 유리하다,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기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연기금 삼성전자 팔고 크랩톤, 삼바, 카카오페이 샀다. 증시 큰손 연기금이 올해 삼성전자를 무려 10조 원이나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그 대신 크래프톤, 삼바, 카카오페이를 샀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와 그리고 다른 기업을 무엇을 샀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연기금은 무려 24조 원이나 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25조를 같이 매도한 게 있었는데 바로 외국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기금과 외국인이 힘을 합쳐서 무려 50조나 코스피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를 10조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10조 9,068억이니까 11조 팔았다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전체 수매도 금액의 절반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코스피를 열심히 팔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정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 초 코스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5조 원이나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국내 주식 비중은 작년 말에는 21%였는데 올해 3분기 말 18.4%로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4%는 목표 비중이 16.8%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열심히 팔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다시 담지 않겠니? 아니 최소한 더 이상 비우지는 않지 않겠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연기금은 삼성전자만 판 게 아닙니다. 1조 원 이상 순매도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이러한 기업들을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그 반면 매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올해 8월 상장한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을 1등으로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1조 1,9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순매수 10개 그 다음에 순매도 10개 기업을 그냥 순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봤던 대로 왼쪽이 순매도액이 가장 컸던 기업들이고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카카오,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를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연기금이 크게 담은 기업들이 무엇인가?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페이, 하이브, SKT, 현대중공업, SOL, SK바이오사이언스, 고려아연, SK바이오팜 이렇게 상위 10가지 기업을 연기금이 올해 큰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분들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한 기업들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을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주식이 생겼으니까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위 기업 중에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계적 매수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떠한 뉴스가 나왔길래 진짜 말 그대로 수소 관련주가 박살이 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기사네요. 현대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급브레이크. 자 일단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기사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사실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이 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 감사 결과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종합해보자면은 현대차는 수소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3세대 수소 연료전지의 개발 성과와 연구 진척도가 당초 목표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와 정부는 각각 25년 수소차 연간 생산량 13만 대, 22년 당장 내년이죠. 내년에 수소차 판매 8만 대를 내세우며 2040년 수소 4배를 달성해 친환경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수소 로드맵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수소가 진짜 10%씩 다들 부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빠르게 몇 가지 코멘트만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원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끝판왕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수소 관련주들은 애초에 수소차 기대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세계도 아닌 그냥 제네시스 딱 여기서만 수소차 개발을 멈춘다고 했는데 주가가 10%나 빠지는 거는 야 이거 혹시 기회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수소차는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트럭 여기에 적합하다 그러한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와 똑같네요. 제네시스 이 자동차 라인에서 이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금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나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딱 봤을 때는 1년 뒤에 우리는 야 역시 그때가 기회였네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자료를 모은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수소 관련주 이것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 길이 또 당연히 수소 관련주를 들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투자한 기업들도 폭포수처럼 엄청나게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에 훼손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시점은 아마도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조금 큰 인내심도 같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이라던 전기가스요금 내년 1분기 선거 다음부터 쭉쭉 오른다고 하네요. 자 1분기에 동결되었던 전기가스요금이 내년 2분기 그리고 4분기에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4.9원, 10월에 4.9원 등 두 차례에 걸쳐서 9.8원이나 인상을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5.6%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현금화하자면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4인 가구 기준 한 2,000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국전력 오늘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6% 상승 중. 하지만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과연 한국전력 이번 기회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 관심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자, CJ 대한통운은 지난 23일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에 따라 파업을 진행을 합니다. 찬반투표는 제적인원 2,500명 가운데 2,143명 93%나 찬성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사측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파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연말 성수기에 파업이 벌어지며 일각에서는 배송 차질 우려가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쌀값 급락 우려 농심 달래기 정부 내달 20만 톤 매입 조치. 자,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내년 1월 쌀 20만 톤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쌀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년보다 10.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서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연말 수주 잔고 9조 원 상회 예상. LIG 넥스원의 올해말 수주 잔고가 9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에 기계 방산주 가운데 최우선주로 손꼽힌다고 하네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LIG 넥스원은 해외 청궁2 수주 관련 협상을 마무리 중이라고 공시하는 등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의 성장 기반이 됐던 2015년이랑 비교할 수 있다는 게 대신증권의 분석이라고 한데요. 2015년 10월 2일에 상장했던 LIG 넥스원은 2010년대에 시작된 해외 수출이 2015년 부근에 무르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수주 잔고는 최소 7조 7천억으로 2015년 5조 7천억 대비 36%나 초과한다며 그때보다 수주 잔고도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경쟁력도 높은데 기업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매력있다. 기계 방산주 가운데 최우선주로 추천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LIG 넥스원 그때 당시 1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6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신증권은 LIG 넥스원의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기존 67,000원에서 8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LIG 넥스원의 차트를 보면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우상향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LIG 넥스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지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했습니다. 빠이요.